작년보다 지금 지수는 뭐 300포인트, 400포인트 이렇게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포모가 다 했다. 포모가 다 있다. 네,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섣불리 대응하기가 되게 어려운 장세 그러니까요. 같아요. 4,600 보여주고 네. 쫙 내려갔다가 마이너스까지 또 저 밑에까지 갔다가 또 다시 쫙 끌어오고 네. 그런 과정에서 코스닥은 막 그냥 죽어라 하고 있고 아까 포모 말씀하셨죠? 포모 곱하기 200입니다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사장님 네, 삼성전자 실적 발표입니다. 세론 예스 와노 네. 만날 때마다 앞자리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새롭습니다. 진짜. 올해 처음 뵙는데 작년보다 지금 지수는 뭐 300포인트, 400포인트 이렇게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먼저 오늘의 한마디 아주 짧은 총평부터 먼저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총평이라면 포모가 다 했다. 포모가 다 있다. 네,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포모는 이어진다?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네. 김민수 대표님은요? 사과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사과. 왜요? 어제 현대차는 좀 시간 걸릴 것 같다. 그랬더니 뒤통수 빡 치면서 그냥 쫙 달리고 죄송합니다. 네. 아니 뭐 이거 단기 주가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요. 거니까요. 네. 네. 그러면서 저는 그냥 현대오토웨버만 봅니다. 네. 예, 뭐 그랬고요. 거기다가 반도체 소부장 쪽을 그래도 계속 보고는 있는데 네. 오늘 또 출렁출렁거리면서 예, 예, 소부장들 요즘에 변동성들이 너무 큰데 아, 네. 예, 또 죄송합니다. 예, 하지만 안 끝났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예, 또 계속 추적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 보게 되면 예측하다간 네. 그냥 네,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냥 변동성이 무지무지 큽니다 지금. 네, 어제는 장 초반에 마이너스 1%로 시작했다가 플러스로 끝나고 오늘은 또 다른 모습들을 보이니까 이게 섣불리 대응하기가 되게 어려운 장세 같아요. 그러니까요. 4,600 보여주고 네. 쫙 내려갔다가 마이너스까지 또 저 밑에까지 갔다가 또 다시 쫙 끌어오고 네. 네, 그런 과정에서 코스닥은 막 그냥 죽어라 하고 있고 네. 아까 포모 말씀하셨죠? 예. 포모 곱하기 200입니다 지금. 이런 장에서 잘 살아남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 좋다고 그냥 헤헤헤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네. 오늘 시장 정리를 좀 해보면서 저희 네, 앞으로 대응 전략을 진행해보겠습니다.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일단 오늘 미국 증시 마감한 내용도 보고 미국 증시도 똑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다우랑 S&P 500이 사상 최고가 아니었나요? 네, 근데 그 안에 구성된 챙길 것만 챙기고요. 또 금융주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다우는 뭐 강하겠죠. 네. 근데 저희가 많이 보는 건 나스닥을 본다. 나스닥이 제일 못 가요. 그런데 나스닥 안에서도 좀 선별된 거 있죠. 그러니까 한국이 후광을 받아서 네, 마이크론이 10% 가면 우리 10% 가는 날이 항상 네. 마이크론 10% 가는 날이 우리가 안 가더라고요, 왠지.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시장에선 그래도 메모리 하게 되면 한국 거를 사는 게 그냥 미국 장의 거 약간 밸류 높다고 하더라도 집중되는 강도가 이쪽이 더 세다 보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마이크론이 폭등한 날 우리나라 그 증시 그 반도체주 생각보다 못 간 적이 많았어요. 2번 그랬습니다, 지금. 네. 그럼 100%네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너무 이제 설레발치지 말자. 근데 분위기는 거기도 샌디스크하고 뭐 두 개 그냥 거의 메모리 쪽에서는 그냥 훅훅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과 함께 성장주 쪽에서 뭐 한정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테마 성격 지난번에 9월 10월 달에가 그랬거든요. 테마 종목들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네. 나스닥은 안 갔습니다. 네. 근데 러셀 2000 중심으로만 쫙 갔던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약간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미국도 서학개미 분들도 피곤하시겠어요 지금. 그렇죠. 어디 엔비디아 사볼까? 무슨 테슬라 네. 훅 빠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는 오늘 우리만 13거래일째 상승이죠 지금요. 사실 오늘 일본도 1% 넘게 네. 빠져가지고 사실 뭐 전방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모두 오늘 하루 빠져도 이상하지 않은 게 일본도 지금 굉장히 세게 올랐고 우리나라 세게 올랐는데 오늘은 유독 특이하게 우리나라가 좀 잘 버텨준 것 같은데 요즘에 이러한 변동성들 좀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장중에? 사실 일간이 아니라 지금 장중으로 요동이 되게 밥 먹고 오면 빠져 있고 밥 먹고 오면 올라 있고 이러는데 좀 어떻게 좀 대처를 하고 계세요? 밥 먹지 마세요. 밥 안 먹으면 안 빠질 수 괜찮습니다. 있고. 밥 먹으면 보는 중에 빠지죠. 네. 네, 오늘 아침에 보면은 4,600 터치하면서 오늘 좋은가 보다 하다가 네. 마이너스 전환까지 되다가 막판에 네. 다시 또 돌려놓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사실 오늘 뭐 외국인 1조 2천억 매수한 거 보면 삼성
하이닉스, 현대차가 다거든요. 네. 그 세 개 딱 외국인 수급 더하면 1조 2천억. 그렇게 나와요. 네, 딱 그렇게 나옵니다. 물론 그게 딱 맞다라고 네, 볼 수는 그렇죠. 없지만 그래도 그만큼 컸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요새 개인 투자자분들도 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아예 중소형주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언제 가냐 코스닥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하고 그분들 한 30%, 40%. 나머지는 삼성전자 지금이라도 사겠다. 아, 저는 오늘 현금 다발 1억 이상을 받거든요. 지점에서요? 네, 그래서 쇼핑백에 담아 오셨어요. 아, 그거를 이제 바로 사시겠다. 계좌를 개설하시고 네. 현금 다발 1억 정도를 갖고 오셔서 네. 이거 사줘.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에서. 네. 네. 그래서 연합뉴스 나오시는 분이죠? 이러면서 아니 그러진 않습니다. 또 마케팅 효과가 그러진 있어서, 않습니다. 네. 그런 건 아닌데 네. 그 정도 해서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또 현금 다발을 묶음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거를 띠지 들어져 있는 거를 그러니까 그게 포모가 다 있다라는 게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런 분을 뵙고 네. 오후에도 그런 분들을 뵀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시각이 완전 그쪽으로 다 쏠려 있다. 그러면서 조금씩 나타나주기 현대차도 지금 살까요라고 하는 분들도 서서히 이제 네. 현대차 오늘 좀 의미 있는 상승이 아니었나라는 네.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 다시 상황 보면은 네. 코스닥은 왜 이렇게 못 갈까요? 이게 정부가 막 코스닥 시장 활성화 한다라고 해서 뭐 연말 연초는 코스닥 한번 우리 승부 보자라고 했는데 지금 전부 다 지금 패잔병이 약간 돼가고 있는 느낌이어서 승부를 네. 신용으로 보셔서 그래요. 신용으로. 이게 지금 보니까 코스닥 신용잔고가 계속 올라오면서 지금 거의 11조 가까이 될 걸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양시장 합치게 되면 26조 7천억. 맞죠? 예, 거의 27조. 그것도 사상 최고치입니다. 예, 시장에서 분위기는 뭔가 그 다음에 코스피 가면 이제 코스닥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쪽에서 너무 레버리지가 강하게 베팅이 돼 있으니까 끌어? 아니야. 뭐 이런 쪽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딱 보면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 조금 움직이게 되면은 요즘은 다 증권사에서 다 신용 100%를 막 걸어버리고 막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네. 증거금 확 늘려놓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주춤한 것 쪽으로 막 들어가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신용은 안 되는데 주가는 강한 종목들이 나옵니다. 오히려 네. 네, 그런 상황들인데 오히려 조금 처져 있는데 신용이 거기서 늘어난다. 그럼 더 밀어버려요. 이런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용 잔고랑 종목들 쭉 보게 되면 그런 현상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신용이 타이트한 신용을 잘 못 쓰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는 게 나은 거예요 지금은? 차라리 그럼 지금 어떤 전략이 제일 좋냐면 네. 올라서 신용 못 들어오게 딱 막아놓고 네. 그냥 달리는 종목들이 제일 셉니다. 오히려 순수 그 알수급으로? 그게 더 맞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걸 또 시장이 이제 그런 걸 비껴가네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네. 하여튼 그런 거 보고 매매해야 되다 보니까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이거 좀 정리가 돼가면서 가야 좀 가벼울 텐데라는 쪽이고 그리고 또 아예 그냥 시장을 한번 확 당겨버리면은 시중 털리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용납 안 하네요. 지금 분위기는. 네, 그런 쪽인 것 같고 게다가 변동성이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은 그 현물 배수 어제는 팔고 오늘은 또 사고 뭐 정신 없습니다. 내일은 파는 날이네요. 예? 홀짝. 자, 뭐 이렇게. 예. 네. 근데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근데 선물은 계속 매도입니다. 지금 지난주 목요일인가부터 계속 매도로 점점 좀 누적으로 쌓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기관들은 프로그램 쪽에서 좀 부담 느낄 거고, 그렇게 되면은 선물 매도가 가져가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시장이 거기서 예전 같은 땐 그랬거든요. 기관들이 막 매수하기 시작하면서 외국인들이 좀 찾았던 거 들어오기 시작하면 같이 출렁출렁하면서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약간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커지는 거 좀 부담이 되는 모습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밖에 또 원자재는 또 올라요. 네, 그냥 이제는 이제 구리가 이제 뭐 한 단계 레벨업 하려고 하는 모습들 뭐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원자재가 올라가다 보니까 부담되는 요인들이 좀 나타나는 거 이건 또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코스닥 시장이 어떻게 앞으로 움직일까에 대해서 차장님의 의견을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 네. 지난 한 달 동안 개인 투자자가 1조 7,300억 원을 순매수했는데 같은 기간 코스피는 팔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바이오, 반도체, 로봇 같은 성장주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건데 왜 못 가냐? 김민수 대표님께서는 레버리지에 강한 베팅이 들어왔기 때문이다라고 하셨고 제 생각에는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2차 전지가 있는데 얘네들이 못 가니까 못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차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 의견에도 공감을 하고요. 둘 다 의견이 다 어떻게 한 가지 이유만 있겠습니까? 네. 사실 코스닥도 연말에 사실 기대감이 있었죠. 연초 되면 또 오를 거다라는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피해서 또 매수 들어올 거야라고 했지만 저는
결정적으로 이제 LG에너지솔루션과 LNF의 계약 취소권이 크리티컬했다고. 네, 저는 맞아요. 크리티컬이란 말이 딱 적절해요. 네. 네, 근데 왜냐면 게임 용어인데요, 그거? 그쵸 크리 터졌다 크리 터졌다고. 네. 실제로 터졌죠. 이미지 세게 맞아가지고 웃을 때가 아니죠. 맞아요, 죄송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바이오와 2차전지 양대 축이라고 본다라면 오늘 사실 좀 지수가 좀 흔들릴 때 바이오가 뜨는 모습들을 살살 보여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이오는 한 축으로 살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으니까 그것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은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외국인 수급이 근데 뭐 그동안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서 코스닥이 올랐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원래가. 맞죠. 그렇기 때문에 뭐 결국 업종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한쪽 날개가 꺾였기 때문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못한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코스피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있지만 오늘 뭐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그룹주들도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네. 네. 그다음에 뭐 조선도 오랜만에 또 튀어오르는 모습들. 그러니까 너무 먹거리가 많은 거죠. 그런 거에 비해서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스닥에 비해서 숫자들은 더 밝은 기업들이니까 그런 거 맞아요.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실적으로만 봐도 훨씬 더 코스피가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편안함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돼서 요새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이 개인이 샀고 코스피는 매도도 했지만 벌써 이제 좀 시각들이 그래도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네. 오늘 한 분 만났을 때는 자기는 대장주만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들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매매를 해오셨던 분들은 그 잔뼈가 굵으신 분들은 다 코스닥 개별 종목들 하시거든요. 아, 맨날 모니터 들여다보시고 이제 그런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네. 그렇지 않고 최근에 이제 주식 투자 시작하신 분들은 이제 대형주를 보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소외받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알겠습니다. 앞서 보여주신 시장 동향표에서 가상화폐가 약세를 보였다라고 정리를 하셨는데요, 대표님. 네. 그 스트레티지가 MSCI 지수에서 편출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나온 뉴스던데 그러면 네. 이제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도 오를 만한 요인이 생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여쭤볼게요. 그게 그거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유동성이 없나요? 네,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내 시장은 이번 지난 가을 때는 다 같이 움직였다고 하게 되면 네. 지금 그냥 좀 더 실물에 가까운 원자재 쪽을 더 챙겨 보고 있다 보니까 거기 다 집중되면 가상화폐 쪽으로 좀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만큼 충분한 유동성을 더 공급하느냐 네. 라는 쪽으로 봐야 가상화폐가 움직일 것 같아서 이걸 모르겠습니다. 단순하게 유동성으로 보느냐 뭐 어떻게 보느냐에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런 차원으로 보게 되면 예상하는 것만큼 금리나 속도나 이런 거 가지고 더 쏟아붓겠어라는 쪽에 대한 확신이 들어와야 다음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한 번은 올라올 것 같아요. 한 번은 쭉 한번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이번에 뭐 많이 들어가셨던 분들은 또 좀 덜고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주도는 원자재가 워낙 지금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네. 여기서 좀 쉽게는 흔들림이 안 나오고 있네요. 네. 아니면은 시간차 공격도 있지 않을까요? 아침 먹고 땡. 예, 아니 왜냐면은 현대차 오늘 어제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제 오늘 올라간 것처럼 하루 만에 다시 올라간 것처럼 네. 네. MST 두 번 죽이시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 빗대어서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MSTR 사실상의 10월달에 MSTR 편출 이슈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크게 조정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이슈가 해결이 됐으니까 오늘은 반응은 좀 못했을지언정 내일이라도 좀 반응 한번 세게 해주지 않을까 일종의 시간차 형태로.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네. 네. 제가 한번 더 죽겠습니다. 아. 예. 그렇게 대주세요 제발. 예. 아, 네. 네. 그리고 아까 얘기드리지만 결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일간 주가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지금 지수 전망 시원하게 틀려가지고 어제 밴드 상향을 했거든요. 네. 아. 키움증권에서 상향해서 지금 코스피 얼마나 보고 계신 거예요? 저는 지금 5,200으로 좀 올렸는데 이것도 지금 살짝 소박하게 올린 것 같아가지고 조금 이제 부담스럽습니다. 네. 10%만 더 가도 또 터치가 될 수. 아, 예, 예. 네, 네. 그럼 3세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님 화이팅. 네. 네. 저희 오늘 강세 업종, 약세 업종도 함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오늘 강한 섹터를 보게 되면 뭐 히토류 쪽은 미국에서 나왔던 얘기 때문에 좀 강했고요. 네. 자동차 넘어가겠습니다. 예, 아프네요. 예, 그런 쪽에서 스마트카 쪽들과 자율주행 쪽도 오늘 상당히 많이 움직였고요. 네. 스마트카 이런 쪽들도 같이 움직이는데 일단 그러니까 피지컬 AI가 가져오는 변화에 대해서 이제 현대차가 어떤 식으로 가져가겠느냐라는 쪽들을 이제 단순하게 로봇 쪽만 아니라 이제 보여주다 보니까 기대감이 좀 커가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근데 우리가 그 정도로 역량이 있느냐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도 그냥 뭐
엔비디아가 보여주는 그 오픈 데이터 쪽과 함께 같이 연결돼서 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또 기대는 또 금방 만들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 나오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기술을 갖고 있느냐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네, 종목들로 보게 되면 그래도 일단 뭐 관련된 소프트웨어 쪽들 또 카메라 쪽들 이런 것들 다 같이 또 움직이긴 하는데 네, 이거는 조금 더 이제 일단은 지켜봐야 테마다. 되는 예, 일단 테마고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자동차도 예. 우리 이제 차장님은 이거 현대차 오늘이라도 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질문 받았습니다. 네. 오늘 현대차 사야 되냐라고 했을 때 종가로 오늘 종가로 그래도 네, 종가로. 제가 질문 받았을 때 뭐라고 저는 요새는 어떤 거냐면 지난번에 한번 제가 두산 에더빌리티 그러고 난 다음에 사지 말라는 소리는 못 하겠고요. 그냥 사시더라도 좀 오래 걸릴 거라 생각하시고 보시는 게 맞다. 네. 네. 근데 저는 오늘 현대차의 상승은 그래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수가 사실 오늘 밀리는 장세였는데 오늘 올라오는 모습들이 그 폭이 상당히 컸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그동안에 좀 저평가된 시각과 더불어서 좀 수급도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물론 로봇이 주 메인 테마긴 했지만 그래도 그 무거운 현대차가 오늘 오랜만에 그렇게 오는 걸 보고 조금이나마 더 상방을 더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지수 상방을요. 현대차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도 백화점은 왜 오르는 거예요 오늘? 왜 오르는 거예요 백화점은? 다 현대차 백화점이요. 네. 그래서 아예 이게 그러니까 자동차는 네. 그러니까 일단 저평가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밸류가 붙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렇게 보긴 보는데 근데 꼭 이렇게 번쩍 뜬 자리에서 사게 되면은 항상 이렇게 또 네. 줄줄줄 한번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예, 이게. 그리고 한번 또 레벨업 하다 보니까 또 당할 것 같아서 현대차는 비전무님 현대차 잘 틀립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라면 못 사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네, 그런 쪽인데 네. 조금 좀 기다리면서 또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만약에 현대차가 만약에 레벨업돼서 좀 변화가 된다 그러면 솔직히 더 싼 자동차 부품도 널려 있거든요. 근데 못 갑니다. 안 갑니다. 현대차 관련돼서 로봇밸류 좀 나 뭐 하겠어라고 하는 대표적인 회사 뭐 HL, 만도, 현대위아, SL 이런 정도만 움직이고 나머지는 코리아 FT 정도는 뭐 그냥 그거는 하이브리드 쪽 하다 보니까 잠깐 오르는 정도고 나머지는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는 다르게 로봇밸류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차라리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연결되는 로봇 쪽 사는 게 낫지 않나. 네, 그게 더 아예 그 이런 자동차 쪽 말고. 네, 그게 더 그러면 새로운 현대차와 관련된 밸류를 받는 쪽으로 가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어서 네. 그런 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백화점은 모르겠어요. 오늘 리포트가 나왔어요. 아침부터 신세계 리포트. 근데 좋대요. 4분기 생각보다 증액을 확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지난 저희 10월 달부터 4분기 때 의외로 백화점에서 카드 건수가 결제 금액이 확 늘었더라고요. 그게 다 외국인들이겠죠? 그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거는 그러니까 총 데이터였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거 아세요? 백화점에서 1년에 3억 이상 쓰면은 선물 준다면서요? 무슨 선물로 줘요?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만 알고 있나요? 예. 백화점에서 3억 이상을 쓰시는 연말 선물 분이셨군요. 네, 어떤 거예요? 뭐 받으신 거예요? 제가 다 이 영상을 통해서 네. 보니까 무슨 박스 같은 거 있는데 12월 한 달 동안 하나씩 열고 뭐 공개하고 하나씩 보고 연공개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뭐 안에 뭐 명품들 조그만 것들 들어있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3억 쓰면 그렇게 주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주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쪽에서 뭐 신세계는 또 거기다가 또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 이거까지도 연결시키면서 좀 나오지 않나 싶은데 신세계가 제일 셉니다. 게다가 또 요즘 바쁘시잖아요. 우리 용진이 형 중국 가면서 또 합작법인 만든다 이런 쪽들 얘기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가세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조선 쪽도 어제부터 오늘까지 그래도 잘 버팁니다. 마이너스는 안 났어요. 네네. 잘 버티고 있고 바이오도 뒤늦게 좀 움직이는데 바이오는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이러면서 계속 그래도 다음 주에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좀 한번 비교돼 보자 이런 느낌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요. 하락 쪽입니다. 인터넷 쪽들 오늘 카카오랑 네이버의 주가가 생각보다 좀 많이 빠졌는데 네. 이유가 좀 있었습니까, 대표님? 없어요. 특별히 없고요. 그동안 되게 수급 좋았거든요. 막 사가던 쪽들이 갑자기 또 와르르 던지는데 뭐 이유가 있어야죠. 근데 아마 그런 시총 상위 쪽에서 당장 이쪽 미국의 빅테크도 안 가고 있는데 이거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해서 쭉 밀려는 이런 상황들이 안 된다 싶고 또 아까 찾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 또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아직 우리는
이게 좀 한국은행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해야 되는데 네. 한국은행이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이다 보니까 거기서 네. 아직 뭐 좀 그렇다라는 쪽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빌렸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주춤하고 큰 거 맞으면 아파요. 그럼 매수 기회인가요? 이렇게 좀 이유 없이 빠지는 날은? 근데 요즘 보면요 네. 소비주들 있잖아요. 어제 APR, 네. 오늘 삼양식품, 쭉 봤다가 지금 시장 트렌드에 안 맞겠다 그러면 일단 던지고 봅니다.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포모가 더 커지는 거죠 지금. 네. 시장 트렌드라고 하면 시장의 그냥 분위기죠. 시장이 지금 어디에 주목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버티고 있다가도 아니 이걸 왜 갖고 지금 있어? 왜 들고 있어요? 뭐하러 들고 있어? 야 삼성전자 더 할지 모르니까 더 사야지.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수급 때문에 뭐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하락하는 이유가요. 뭐 삼양식품도 뭐 실적 원래 4분기 약간 슬로우 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중국 쪽에 들어가는 집중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 몇 개 들어가게 되면 예상보다는 조금 떨어질 걸 생각했는데 그게 10% 가까이 빠질 이유인가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길게 보게 되면 매수 기회라고는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시장은 관심이 잃어버린 상태다. 그렇죠. 약간 차장님 말씀하셨듯이 사고 오래 걸릴 수도 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사서 내가 딱 산 게 저점으로 V자로 쭉 올라가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 당장은 사람들이 좀 급하다 보니까 그냥 바이오 ICT 봐야겠다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쪽에서 좀 피해 섹터가 속출하는 것들 그것도 좀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화장품이나 그다음에 뭐 식품주 이런 것들은 지금 굳이 회사 뭐 이런 논리로 주가가 빠지는 거 100번 양보해서 이해가 되는데 소부장은 지금 빠져야 되는 자리인가 그러니까요. 싶어서요. 그러니까 반도체 주가 이렇게 대형주들이 좋은데 보통은 같이 가잖아요. 소부장은 저는 뭐 HPSP도 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블록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제 그 엔비디아가 젠슨왕이 발표를 할 때 이제 칠링 관련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HBM 관련해서도 GPU에 관련해서도 네. 이제 냉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네. 완화가 됐다라면서 이제 오늘 뭐 GST나 이런 종목들이 이제 칠링하는 쪽이 많이 빠져는 모습들이 나타나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전 트리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부장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와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좀 고밸류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좀 일시적으로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좀 좀 연쇄적으로 좀 나타났다라고 판단이 돼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흐름들을 보면 특별히 뉴스가 없었던 종목들은 좀 어느 정도 아랫꼬리를 달아주면서 지수 반등할 때 좀 같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블록딜이나 그런 이슈가 있었던 좀 그래도 연관이 있었던 종목들. 네. 어저께 칠링 관련해서는 미국에서도 좀 그런 흔들림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이 좀 쪼개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소부장에서도 약간 좀 차이는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로 쪽은 원래 지금까지 데이터 센터 쪽에서 지금까지 에어컨 틀었대요. 네. 에어컨 틀고 공조로 연결해서 낮췄다고 하더라고요. 돈 전기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베라 루빈 시리즈는 네. 수랭식으로 하는데 이게 45도짜리래요. 그렇죠. 그럼 뜨거운 물 틀 정도면 그렇죠. 네. 가능하다는 갖다가 거죠. 기화되면서 나오는 이 수랭식을 하는데 네. 그 솔직히 국내에서 뭐 지금 오늘 많이 빠진 종목들이 연관이 없는 종목들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없는 종목들인데 그게 그냥 올리다 보니까 기대감 때문에 올랐는데 그게 빠지는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진짜 수랭식 관련된 회사가 있거든요. 네. ESS에 들어가서 수랭식 쪽으로 준비하는 회사 삼성 SDI에 근데 그것도 빠지더라고요. 그 뭐야 이거 이런 분위기죠. 근데 아마 그런 상황들인데 그러니까 일단은 시장이 취약하게 되면 그냥 뭐 수혜 주는 것도 없이 그냥 다 믿는구나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각 공조 회사라고 하나요? 그런 회사들은 이제 앞으로 투자하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뭐 그거만 그렇다고 지금 당장 뭐 아직 루빈 시리즈 나오지도 않았어요. 네. 그 전에 계속 데이터 센터는 그러면 그걸 바라보면서 냉각 시스템 공조도 제일 중요한 게 수랭식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뭐 그냥 딱 닫혀진 공간에서 뜨거운 물만 막 들어오게 되면 수증기가 어떻게 됩니까? 공조 필요하거든요. 그럼 공조 잘하는 LG전자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이것도 계속 지금 수주 받고 있고 하게 되면 계속 어차피 공조는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보게 되면 역시나 ESS와 연결돼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일단은 빠지면 그냥 처음에는 그냥 다와리로 밀리는 거죠. 네. 다음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중심을 잡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쪽 동네에서는 좀 분위기가 안 좋은데 저쪽 동네로 넘어가면은 천하제일 목표 주가 상향돼 하는 섹터가 있잖아요.
반도체 대형주들. 맞아요. 아까 그 맥쿼리 쪽에서 난 뭐 뉴스 그 헤드라인 보니까 니들 지금 팔면 후회한다 약간 이런 식의 톤의 기사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보고서 혹시 정리해 주신 거 있으면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렵습니다 이제. 네. 네, 매번 나올 때마다 외국계 글로벌 IB에서 나오는 리포트 가지고 얘기 드리는 게 좀 두렵긴 합니다. 네, 그래서 맥쿼리에서 오늘 아침에 따끈따끈하게 나올 거는 40만 원. 와. 아웃퍼폼으로 다 유지는 하고 있는데 가격을 하이닉스 80에서 112만 원, 네. 40% 상향했고요. 삼성전자 17만 5천 원에서 24만 원으로 37% 상향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좀 모르겠어요. 뭐 의미가 있어요. 이제는 진짜. 뭘 노리고 저렇게 다 경쟁하듯이 저렇게 올리나? 그런 목표 생각이 들었어요. 주가를 올리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납득이 될 만한 근거일까요? 납득이는 영화에 나오는 거고요. 지금 어제 나왔던 얘기들 그대로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뭐라냐면은 지금 디램 가격의 상승률을 벌써 2배 이상 올려버리기 시작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물량이 없어요. 매물이 없어요. 그 CXMT마저 지금 흑자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네. DDR4 이제 막 진입해서 뭐 좀 뽑아내려고 하는 회사가 흑자나고 있으니 얼마큼 이렇게 강한 겁니까?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내년 그러니까 이게 잘 보시게 되면 2026, 2027, 27 다 EPS를 상향 조정했는데 상향폭이 2027년도가 더 크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일단 올해까지는 보고 2027년을 좀 바라보겠다는 쪽들에 대한 뉘앙스가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둘 다 50%대. 근데 상향폭은 하이닉스가 더 크긴 하네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상향 조정 EPS는 했는데 왜 PER 배수는 오히려 내린 거예요? 올려도 좋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네. 메모리 반도체에서 그만큼으로 프리미엄을 더 강하게 주기까지는 아직 모르겠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뭐 구조적인 슈퍼사이클 성장에 대한 얘기는 나오겠지만 저희가 알 수 있고 그러면 이것도 성장 밸류 받는다 그러면 무슨 뭐 20배, 30배 줘도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다라는 쪽이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가 2027년 쪽을 아직 추정치를 강하게 아직 더 안 올립니다. 이거까지 올리면 그때부터는 PR도 슬슬 이렇게 되면 목표 주가 더 올라가겠네요. 그런 현상인 것 같아서 아직은 네 그냥 그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한번 잠깐 보시죠. 네. 이게 지금 과거 지금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사이클입니다. 근데 서버 쪽 그때 한참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클라우드 막 투자한다고 그랬을 때 그때 잠깐 들어왔던 수익과 지금 또 코로나 때죠. 그때 들어왔던 수익과 지금 나오는 수익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런 쪽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저희가 많이 보는 게 또 빅그로스잖아요. 네. 빅그로스는 일단 쫙 올라가다가 2027년까지는 성장해요. 근데 그 뒤로는 좀 또 하향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 지금 분위기는 올해 내년까지도 일단 바라볼 수는 있겠다고 보는데 근데 이 레벨 자체가 그러니까 회사의 수익이죠. 수익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 자체는 이 규모만 본다고 하더라도 참 놀랍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에서 호재가 두 가지 나왔는데요. 첫 번째가 자사주 매입한다고 나왔죠. 네, 맞습니다. 부럽더라고. 그 임직원 뭐 네, 보상용. 보상용으로. 1,800만 주를. 와. 네. 야 직원이 몇 명이에요? 뭐 그렇죠. 몇만 병 되겠죠. 그분한테 1,800만 주를 2조 5천억 들여서 회사가 사준다. 좋은 회사예요. 그러면 하이닉스 직원 하이닉스 이번에 평균 그 보너스가 4억 5천이 맞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 저 들어봤습니다. 온라인에서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거 그러면 진짜 웬만한 전문직들도 못 비비죠 이제 진짜. 그럼 무슨 자영업을 해요? 그냥 거의 입사하는 게 최고지. 그렇죠. 쉽지 않죠. 안 되니까 그렇죠. 안 돼. 앞에서 북어빵이라 해서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거 나오면서 또 시간으로 또 삼성전자 쭉 튀더라고요. 또 보니까 퀄컴 그래서 2나노 쪽으로 수주 단독 기사긴 하지만 TSMC가 해왔던 거 이제 여기서 가져간다는 거죠. 오.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럼 내일 또 TSMC 빠지는지 봐야죠. 뺏겼네 삼성전자한테. 그렇게 되면은 또 약간 뉘앙스 바뀌는 거고 그러면 삼성이 이제 점점 역할을 조금씩 더 넓혀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삼성에 대한 그러니까 파운드리만 자리 잡기 시작하게 되면 밸류를 더 줄 수 있다라는 쪽들로 보게 되면 삼성도 이게 사실이라고 하게 되면 근데 이거는 아마 IR 쪽에서 밝히겠죠. 그러면 이제 월말 1월 말쯤 나와서 나오는 얘기 가지고 그때 또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거 보게 되면 뭔가 또 우주의 기운이 하나씩 둘씩 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것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거는 차장님. 네. 네, 삼성전자
실적 발표입니다. 세론 예스와 노. 네. 아, 오늘 네. 이렇게 뭐 돈다발 들고 오셔서 네. 삼전이든 SK 하이닉스든 사달라고 하셨던 분들에게 네. 내일 실적 보고 사자 이렇게 조언을 하셨을까요? 했죠. 네, 왜냐하면 네. 삼성전자 실적이 추정치보다 좋으면 예상 발표가 예상치만큼 나온다. 그러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예상치보다 좋다. 그러면 올랐다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예상치가 지금 어느 정도예요? 지금 20조에서 뭐 이렇게 나오고 있죠. 23조. 영업이 컨센 20조? 숫자 그냥 네. 그 FN 가이드에서는 18조 9초. 18조 오늘 하면 29조 정도 될 거고. 아마. 최근 뭐 한투나 이런 데 리포트들도 보면 20조 넘게 나오고 있어서 이게 기대치 자꾸 높여 나가는 것 같아서 전 더 오히려 불안하거든요. 네, 길바닥 컨센은 아마 지금 그거보다 높을 겁니다. 아마 이게 뭐 2조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근데 지금 아까도 대표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삼성전자 저는 이제 맥캐리 이거 나오는 거 보고 이제 4분기 컨센은 중요하지 않다. 그죠. 네. 연간이 더 중요한 이제 26년이다. 네. 예, 그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해서 오히려 조정 나오면 매수 기회라고. 거. 세론 나왔을 때 오히려 더 내심 세론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팔진 않았습니다. 아. 네, 파는 거는 지금은 역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포모의 끝판왕으로 갈 수 있어서 그거는 안 했고요. 근데 내일 실적이 나오더라도 흔들린다 하더라도 저는 뭐 크게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지금 청사진은 계속 그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뭐 파운드리 쪽도 나왔다 그러는데 뭐 낸드 쪽도 지금 뭐 어저께 미국에서 뭐 샌디스크 이런 거 상한가 가까이 이렇게 27% 올라오는 거 보면 이제 낸드 쪽도 그러면 이제 낸드가 지금 마진율 자체가 높지가 않으니까 거기에서 마진까지 더 지금 디램까지 끌고 올라간다고 이제 청사진을 그려 나가면 네. 충분히 이런 뭐 136조 얘기도 나왔는데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리고 저 1년 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이제 안 된다. 뭐 산무원 이야기 나오고 여기는 막 혁신 없다. 막 이런 식의 진짜 맞아요. 온갖 혹평을 받았는데 불과 1년 사이에 이렇게 뭐가 그렇게 많이 달라졌을까요? 그냥 갑자기 드는 질문인데. 이게 약간 좀 그 아까 대표님 말씀하실 때 우주의 기운이 네. 설계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게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 네. 제가 알고 계신 삼성단이신 분들 그대로 다니고 계시고 네. 변화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안 좋은 얘기 싹 들어가고 그쵸. 근데 또 안 좋아지면 주가 빠지면 그 이유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가 또 불쑥 산무원 얘기 나올 겁니다. 결국엔 주가가 지금 분위기를 바꾸고 있는 거네요. 네. 내일 세론 의원님은- 나올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잖아요. 네.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일 세론와 낫. 내일 세론 나올 것 같아요. 오. 나오는데 저도 비슷하게 이거 이제 삼성전자 이제 볼장 다 봤다라고 뺄 때는 아니죠. 네. 오. 아마도 네 세론 나온다면 제가 봤을 때 1, 2주 정도는 쉴 수는 있는데 만약에 그 주가 바로 반등 못 하더라도 1월 말에 컨퍼런스 콜 있을 것 같고 컨퍼런스 콜이랑 그다음에 3월 되면은 애널리스트 프리뷰 막 작성 열심히 할 거거든요. 이 한 달에서 한 달 반 사이 이 기간 동안에 추정치 한번 상향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전자주가는 한 번 더 랠리하지 않을까 그러면 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론이면 팔아야 되겠. 내일 아침에 아니 내일 굳이 뭐 팔 필요는 없죠. 전자로 단자 치실 분들 아니면은 그냥 저는 전자로 단차가 돼요 요즘에. 되죠. 워낙 크다 네, 보니까 그렇죠. 네. 넥스트에서 쭉 빠지게 되면 차트가 그다음 날 돼요. 3% 나옵니다 요즘에. 마지막으로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다 표가 똑같으면 안 되다 보니까 네. 어차피 저 잘 틀립니다. 네. 잘 틀리는 거 감안해서 저는 세론 안 나온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럼 오늘 또 기회였네요. 예? 변동성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항상 그랬어요. 실적 발표 때 아무리 좋아도 일단 지금까지 분위기는 네. 좋으면 선반영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쉬어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참에 지수도 좀 한 13일 연속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도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엔 21일 날 하닉스 실적이 나옵니다. 맞죠. 그러니까 한 2주 사이에 네. 또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보면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쭉 빠지지도 않을 것 같고 근데 거기서 한번 쭉 하고 또 들어오게 되면 그때를 노리는데 근데 그걸 보고 또 노리기가 좀 그래요. 얼만큼 빠질지 모르다 보니까 좀 이제 내일 같은 날은 그러면 반도체 가느라고 고생했던 섹터가 뭐냐? 그러니까 시장이 뭐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나머지 섹터가 좀 가겠죠. 그랬을 때 아마 반도체 가느라고 고생 많이 했던 쪽이 바이오 아니었나? 생각 좀 바이오 있었죠. 네. 근데 그게 한번 또 다음 주부터 JP 모건 헬스케어 나오다 보니까 한번 또 훅 들어갈 수 있나?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아까 우리 차장님 말씀하셨듯이 현대차가 그러면 한 번 더 훅 들어오고 된다. 그러면 로봇 쪽들 좀 들어가나? 뭐 이런 것도 좀 보면서 네. 내일은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뭐
이제 실적은 실적이고 네. 숫자만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그때 시장 반응이 다른 게 튈 준비를 하나 보고 다른 거 좀 움직일 것도 하는데 삼성전자 다 갖고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살짝 줄였다가 10%만 줄였다가 어제도 10% 얘기 드렸습니다. 10%만 줄여서 플레이하다가 조금 내가 판 거보다 조금 다시 좀 밀렸다 그러면 그때 다시 사도 되지 않을까. 사도 되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현대차 이야기하셨는데 차장님 현대차 오늘 뭐 13%뜬 거는 이제 과거의 일이 되었고 앞으로는 조금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이미 신고가는 돌파하긴 했는데 네. 자동차로서 저희가 여전히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이제는 자동차가 아니라 로봇 쪽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그 현대차에 대한 분석을 더 실어야 될까요? 저는 네. 네, 말씀해 주시죠. 이번 CES에서 정혜선이랑 그 제인스랑. 젠스강 CEO가 또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깐부 회동을 또 했죠. 네. 저는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보는 게 뭐냐면 오늘 소프트웨어주들이 좀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현대차 그 부사장인가요? 부사장이 인터뷰를 할 때 네.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관련해서 과연 그 저기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제미나이 로보틱 알파마요. 네. 알파마요를 탑재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했거든요. 오픈 소스 기반 자율주행 플랫폼. 그죠?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다라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어저께 벤츠가 이제 처음에 탑재한다 그랬다가 네. 결국 현대차는 물 건너 갔나 이렇게 했는데 현대차에서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현대차가 하고 있는 게 있지 않나요? 기존에?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 콘티투다. 네. 네. 근데 그거를 포기하고 알파마요를 실을 수 있다 이런.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현대는 과거를 보면은 뭐 미션부터 엔진까지 자기가 다 만들어 버리는 구조여가지고 네. 되게 고집적인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좀 이제 보통 다른 완성차 업체들은 뭐 미션은 딴 데서 갖다 쓰고 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번에 뭐 구글 제미나이 로보틱스랑도 또 협업한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하는 거 보면 그러면서 테슬라도 어제 밀렸잖아요. 그거 보면은 결국에는 자율주행에 있어서 뭔가 오픈 소스로서 좀 다 갖다 쓸 수 있는 게 형성이 된다라는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은 현대차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거 아니야?라는 전망이 전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물론 로봇도 중요하지만 현대차 오토에버가 오늘 강하게 오른 걸 네. 보면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 반대로 이제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은 밀리고 자율주행은 올라가면서 테슬라는 좀 밀리고 그래서 서로 경쟁 구도가 가지면서 하드웨어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져서 그냥 자동차주로 보기에는 조금 이제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근데 물론 이게 딱 뭐 판 뒤집듯이 그렇게 바로 뭐 더 현대차 내일부터 로봇주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네. 네. 뭐 실적도 있고 뭐 지금 하이브리드 매출도 있고 하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어떤 과거에는 자동차에 국한돼 있으면서 굉장히 무겁게 움직이던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면 오늘 그 이슈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제 현대차가 이제 모빌리티 쪽으로 아예 좀 확장이 되는 그런 거를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시초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뉴스에 그냥 뭐 테슬라 개섭 거라 이런 뉴스만 안 나오면은 뭐 로봇 모멘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즈 밸류에 자율주행 밸류까지 얹어서 현대차의 주가는 앞으로 조금 더 기대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JP 모건에서 2026년 방산 수출 수주 사상 최대치 네. 전망을 했다는데 요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이제는 또 슬슬 네. 또 다른 섹터들도 좀 보자는 거고. 될 때도 되다 보니까 왜냐면 실적 시즌이에요. 네. 근데 저희 조방 원자력은 조금 수주 쪽이다 보니까 어제 전력 설비 또 출렁거리고 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쪽이 뭐 수주나 실적이 꺾이는 건 전혀 안 보이거든요. 맞죠. 근데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즘 나오는 이제 애널리스트 콜과 함께 좀 변수로 생각하는 게 첫 번째가 환율이고요. 네. 환율이 우리가 좀 정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점이요? 네. 뭐 단기적으로는 찍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일단 정부에서도 나는 1,480원 불편하다 이 시그널을 보여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쉽게 빠질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뭐 환율 굳이 숫자 구간으로 하면은 1,450원대 내외에서 당분간 움직이지 이게 뭐 1,400원대 이하로 가거나 1,500원대 이상으로 가는 그 정도 흐름은 아닐 것 같아요. 고환율이라는 거 그냥.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이제 버프 받는 건 4분기가 끝이다. 뭐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원자재입니다. 원자재가 생각보다 뭐 그렇다고 철강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은 네네. 그러니까 그 지금 올라가는 거가 이제 전력 쪽이나 전기 관련된 쪽들 굴이 올라가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 그렇죠. 쪽에서는. 네. 그거를 가격 전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민감하게 봐야 된다. 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일주일 전부터 그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판 쪽에서도 제 기판을 되게 좋게 보다가 네. 기판은 이거를 원가를 제대로 못 넘기는 쪽들은 좀 걱정스럽다라는 쪽에서 오늘 심택의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네. 그런 쪽과 대덕전자도 그런 영향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일단 중요한 거는 원자재가 올라오게 되면 판가를 제대로 올려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제대로 안 되는 가장 취약한 업체 중에 하나가 심택입니다. 네, 그런 쪽이고 조금 자유로운 게 코리아 서키트고요. 그런 쪽에서 심택, 대덕전자, 해성DS 비슷한 순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나왔다는 거 보게 되면 그것도 이제 슬슬 걱정인 이제 4분기 실적부터 만약에 원자재가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마진에 대해서는 마진이 축소되다 보니까 그거를 지금 걱정하는 시장 분위기가 나온다라고 또 이런 조박원전이나 이런 좀 제조업체 쪽에서 수주받는 제조업체 쪽에선 그걸 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방산 쪽은 일단 올해도 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을 기록할 것이다. JP모건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 게다가 또 필요 없고 이제 이런 거 봐야겠죠. 폴란드 추가 물량 이제 2차까지 들어왔고 한 번 더 이런 것들 얘기가 폴란드가 이제 우리는 거점이 된 거죠. 네. 그런 쪽으로 이거는 앞서 했었나요? 방산 쪽들? 이거 간단히 해가지고 뭐 이렇게 딥한 설명은 아직 그때 안 했습니다. 이거는 방산은 우리 위원님이 하셔야 되는. 네. 근데 뭐 저보다 JP모건이 더 잘하니까. 그렇죠. 해 예.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모관 형님들이 그래서 중동 북아프리카 쪽에서 수주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에서 요 EC3라고 하는데 천무 EC3 이게 뭐냐면은 제어 시스템입니다. 제어는 일반적으로 판매해서 들어가는 것보다 소프트웨어 개념으로 볼게요. 네. 훨씬 더 단가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들어가는 것과 그래서 베네수엘라 이슈 때문에 방산 심리가 좀 올라간다는 거 나토 방위비 증액 요구하고 있고 그린란드 요게 조금 좀 핵으로 떠오르는 것 같아요.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유럽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젠가 뭐 나와서 그들이 하는 얘기 총합해서 보게 되면 아니 러시아한테도 딱이 맞았는데 지금 동맹이라고 하는 미국이 그래서 유럽 나토에서는 성명을 냈더라고요. 그린란드는 넘보지 마라 이런 쪽으로 갈등이 또 약간 골마가는 쪽으로 나오겠죠. 그러다 보면 나토도 안 되겠다 이것도 뭔 일이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증액해야겠다는 쪽들을 계속 또 챙겨가겠죠. 그런 쪽인데 그렇다고 미국 무기 살까요? 미국과 갈등이 있는데 이건 또 모르겠어요. 네. 그럼 이제 자체 준비를 하는데 유럽은 자체하기에는 너무나 아직 미국보다 더 심하죠. 느리잖아요. 주문한 다음에 만드는 데까지 제작 속도가 느리잖아요. 네. 네, 그 주 52시간이 아니라 며칠 한 금요일 날 오후에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또 딱딱 맞추다 보니까 어렵겠죠. 거기다 전기료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회 요인들은 더 있지 않을까 싶게 되고요.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뭐 결산은 필요 없고요. 그런 쪽에서 수주 전망들 보게 되면은 올해 71조 추가 신규 수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이 그럼 몇 조였던 거예요? 작년이 요거보다는 조금 적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이번에도 좀 추가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 같고 게다가 폴란드, 로마니아 발주 얘기 나오고 있고 중동 얘기 나옵니다. 네. 중동 얘기 나오면서 나오는 건 뭐 K9 천모 레드백 그 K2 미사일 쪽 많아요. 거기다가 요거 KF-21 이때 이번에 태국하고 캄보디아 국제전 나갔을 때 거의 태국이 작살. 맞죠. 코리아 넘버원 이거 얘기를 했었던 게 KF-21 한번 싹 쓸어버렸더니 캄보디아가 요즘 한국하고 좀 분위기가 많이 안 좋대요. 그 피싱 그쪽도 있고 그래서 때문에. 아무튼 그렇다고 하는데 그때 뭐 그럼 니들도 사 이러면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는 변화가 더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얘기로는 하나에어스페이스가 잠재력 한 19조 얘기 나오고 있고 로템이 32조입니다.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거 주요파 파이프라인은 뭐 다 아시는 거죠. 근데 아마 지상 무기보다 지금 그 미사일 관련된 요쪽 무기들이 조금 더 강화될 것 같고 거기다가 또 보면 넥스원 같은 경우도 지금 지금 7조 정도다 보니까 뭐 그렇게 크게 레벨업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넥스원이 주가가 좀 많이 위축됐다가 지금 돌아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한국항공우주 요거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나오게 되면은 일단 지금까지 실적이 지연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수리온 관련된 쪽에서도 설계 결함이 있다 보니까 수주를 받은 게 이제 지연돼서 그 반영되는 매출들이 좀 있을 거거든요. 그거와 함께
이쪽들이 조금 더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더 좋을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흐름 보게 되면 에어로스페이스, 로템도 우주항공 쪽에 모멘텀이 있습니다. 재사용 발사체 관련된 쪽에서 대한항공하고 같이 국제까지 하고 있고요. LG 넥슨은 당연히 그 위성항공 관련된 쪽에서 통제 시스템 강력하게 있고, 한국우주는 위성 조립합니다. 네. 그리고 발사체 조립하고요. 그러면은 다 네 개 회사가 뭐가 붙냐면은 우주. 우주항공이 붙습니다. 실적 되는데 우주항공이 붙는다. 그러면 이건 또 가볍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이게 제일 어떡하이 이런 느낌으로 예, 이게 제일 좋다카이 이런 느낌으로 봐야 될 것 같다는 쪽에서 일단 다 의견은 다 오버웨이 쪽으로 보는데 현대로템을 물가를 살짝 더 올렸네요. 그런 쪽에서 여전히 방산 쪽들은 좋게 보고 있다라는 쪽으로 JP모건 형님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차장님도 저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방산주 좀 보고 계세요? 아니면 아직은 그냥 관심 종목 밖에서 좀 저는 방산주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올해 반도체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오를 만한 섹터 중에 방산이 들어 있습니까? 그럼요. 오늘도 뭐 자꾸 삼성전자만 얘기하셔서 네. 현대로템도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됐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AI 관련해서 움직이고 뭐 원전도 AI 때문에 움직이니까 그 두 섹터가 안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조선하고 방산이 저는 뭐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점에서는 방산 이게 조선 방산의 특징은 뭐냐면 장기 수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이 확실히 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미래의 가치로만 가는 거는 뭐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네. 실적 베이스 되는 종목들에서는 저는 뭐 좋게 보고 있고 최근에 조선도 뭐 LNG 발주도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거 보면 조선 조방원은 여전히 16년도도 계속 가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도 피지컬 AI가 붙을 때가 올 겁니다. 뭐 어떤 형태로 붙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무인이죠. 네, 무인 자율주행 탱크가 아니, 네. 이제 전차가 그 굳이 또 사람들 한 네다섯 명 타서 운전병 뭐 45도 각도 앞으로 네 45도 이렇게 있다가 가서 고생하느니 그냥 기계화 시켜서 네. 보니까 현대로템에서 개발한 것 중에서 소형 K 뭐 이름은 까먹었습니다. 무슨 K-90 뭐 같은데 네. 완전 조금 그러니까 약간 지게차 정도쯤 되는 쪽들에 근데 포하고 다 달려 있더라고요. 그거를 좀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네. 이것도 열심히 연구해서 그런 쪽으로 간다 그러면 또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쪽도 AI 붙게 되면 나올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쪽에서 뭐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뒤에 제어 시스템과 AI 쪽을 훈련시켜서 할 수 있는 회사가 한화 시스템 이런 회사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이 회사는 PR 100배입니다. 네. 팔란티어 200배죠.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받는 근거가 거기서도 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한국의 팔란티어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K 팔란티어. 무서워요. 그런 얘기하면 빠져요. 네. 그런 쪽도 붙다 보니까 주가가 그 고평가도 유지를 하고 있다. 이런 쪽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지금 이야기 나누는 섹터들을 보면 지금 거의 주도주 쪽들이었는데 네. 최근에 묻혀 있는 주도주 중에 증권주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주가가 이제 다시 조금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데 증권주 쪽 전망은 차장님 좀 어떻게 보세요? 증권주는 결국 증시 좋아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좀 서브적인 게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뭐 당연히 돌고 돌다 보면 저는 증권주도 나올 거라고 좀 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메인 테마를 좀 봐야 될 부분이고 서브로서 본다라면 뭐 나쁘진 않지만 뭐 크게 관심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지금 제일 그냥 큰 주도주들 중심으로 그냥 순환매 내 차례 기다리면서 대응하는 게 더 낫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작년부터 봐오면서 이제는 꺾이겠지라고 했지만 안 꺾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꺾일 거 예상하고 다른 거를 준비하고 있으면 그거 안 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은 오히려 가는 종목에 계속 주마가 편이라 그러죠. 계속 네. 이제 채찍질하면서 계속 가줘야 그러면서 꺾이는 거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냥 어깨에서 팔 생각하고 네. 저는 봐야 될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용환 차장님의 올해 탑픽 섹터에는 조방원이 모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저는 뭐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민수 대표님 오늘 조선주에 관한 자료도 준비하셨는데 시간이 한 5분 네.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조선주에 대한 의견도 긍정적이신 거죠, 대표님? 네, 이것도 밀렸어요. 네, 준비했는데 계속 밀린 상황들이고. 근데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딱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CLSA 자료인데요. 네, 이쪽에서는 딱 두 가지. 그래서
뭐 실적 수주 뭐 이상 없는데 네. 그래서 이제 플러스 알파가 뭐가 들어오냐 딱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해군 함정, 예 그리고 LNG 운반선 네. 이게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서 작년 하반기 없었거든요. LNG 운반선 같은 경우 이게 들어온다라고 해서 우리가 한 해 LNG 건조할 수 있는 게 75척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 이상씩 한 2년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요거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에 네이벌 플릿이라고 하다 보니까 군함이죠. 군함 쪽인데 요거 플러스 알파가 더 있습니다. 전략선단이라고 그래서 예 그래서 그거까지 합치게 되면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더 작년 계획들이 훨씬 더 지금 높아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2023년부터 생각보다 더 많이 필요한데라고 지금 더 벌려지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시인했듯이 중국하고 경쟁하려면 아직 230배 차이가 나고 있답니다. 뭔가 해야죠. 근데 당장 중국이 기분이 좀 그래서 대만 쪽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지금 대응할 게 항공모함 몇 대 가지고 좀 고민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준비한다는 쪽 안에서 생각보다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들 보다 보니까 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아까 보면 그 특이한 밸류에이션이 나와가지고 앞서 거기 있었던 건데 백로그 대비 아 이거요? 예, 저런 식으로도 밸류에이션 하나 보네요. 조선주 같은 경우는 백로그 대비 분의 기업 가치. 예.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특이한 현상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 과거 사이클 결론은 그냥 과거 사이클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이제 고점 찍진 않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작년에 하반기 때 좀 조정받다 보니까 여전히 여력이 더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고,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조선 쪽들은 뭐 밸류를 책정하는 것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수준 것 같아서 수준만 제대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쪽으로 보면서 그걸 계속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연초인데 LNG선 발주가 한 조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속도가 어젠가 나왔었죠. 어저께 네. 나왔죠. 예. 예, 그 속도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뭐 간헐적으로 나온 것보다 두루룩 하고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가 조선주에 좀 날개를 달지 않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반도체주를 놓친 분들이 앞으로 반도체주 같은 상승률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올해 상반기 동안에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방산이 올해도 상승 주도할 섹터 안에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 외에 어떤 섹터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저희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요즘에 계속 좋게 보고 그 관심 있게 이야기를 뭐 고객들한테 드리고 있는 게 인바운드 관련 수혜주들, 인바운드 관련 수혜주요? 네, 외국인 관련 그 관광 수요 관련 수혜주들. 그러니까 뭐 유통이 될 수가 있고, 네. 그 호텔이 될 수가 있고, 레저가 될 수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있는 외국인들의 구매력이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환율 때문에 그게 있는데 실제로 그게 숫자로도 찍히고 있고, 개인적으로 오늘 백화점주들이 오른 것도 네. 지금 시장의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목말라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필터링 돌리다 보니까 백화점이 한번 걸리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죠. 유통, 호텔, 레저 네. 쪽 눈여겨 보십니까, 차장님? 네, 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 엔터도 사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 뭐 엔터 이번에 좀 한알령 그쵸, 노이즈가 조금 있긴 했었는데. 네, 있긴 했습니다만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해서 네. 뭐 사실 이번 이제 대통령의 중국 쪽의 이슈가 부각을 못 받았죠. 네. 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지금 상황에서는 더 좋아질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좀 하락 받을 시기에는 사봐도 좋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김민수 대표님도 덧붙이실 의견 있으세요? 유통, 호텔, 레저, 엔터까지. 근데 지금 추워요. 아직은 춥죠. 오고 싶어서 뭐 내일 영하 체감 지수가 영하 15도? 14도, 15도 뭐 이런. 지금 오후 들어서면서 엄청 추워지더라고요, 네. 날씨가. 한국 날씨 보고 못 가겠는데? 네.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끝나고 네. 약간 이제 좀 봄 좀 이렇게 모락모락 나올 때부터가 뽑히는 봄이 오면. 네 그때부터가 좀 봐야 될 섹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